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으로 따뜻하면서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옛날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그의 손이 천천히 제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 걸 느꼈어요.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죠. 최면이 풀리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전 기억하고 싶어요. 이 순간을. 최면 치료실 밤 10시. 50세 심리상담센터 소장과 30세 최면 치료사. 단둘이에요. 지금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그의 목소리가 귀에 속삭였어요.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죠. 전 누군가 숨이 가빠졌어요. 여자로 봐줬으면,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원해요.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네. 그의 손이 더 깊이 들어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24년, 감정 없는 결혼. 6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스킨십. 그리고 최면 상태에서 터져나온 욕망. 원장님, 이제 선을 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계속해주세요. 그날 밤 상담실에서 치료가 아닌 무언가가 시작됐어요. 이건 배신인가요? 아니면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인가요? 저는 한수진이라고 해요. 올해 50살이에요. 강남구에서 심리상담센터 마음쉼터를 12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4층 건물에서 혼자 센터를 꾸려왔죠.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셨어요. 제게 이 건물과 함께 상담사의 길을 물려주셨어요. 수진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가장 보람 있는 일이란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누가 치유해 줄까요? 제 결혼 생활은 건물만큼 든든하지 못했어요. 우리 남편 강민이는 올해 52살이에요. 24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신혼 초엔 그래도 서로 웃고 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졌어요. 아이가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을까요? 3년간 불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애도 못 낳는 여자.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5년 전 주식 투자로 3억을 잃은 뒤부터는 아예 백수가 됐어요. 집에서 컴퓨터나 들여다보고 저한테는 화만 쏟아냈죠. 당신 아버지 건물 덕에 먹고 사는 주제에 뭘 한다고 잔소리야. 50 넘어서 뭐가 그리 바쁘냐고. 늙은 것들이나 상담해주면서 돈이나 벌어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부부관계는 6년 전부터 완전히 끊겼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거부했어요. 피곤해. 그냥 자. 매번 똑같은 말이었어요. 처음엔 상처받았어요. 여자로서 거부당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내는 게 일상이었어요. 각자 방을 쓰고 각자 밥을 먹고 각자 잠들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버텨야지.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하루 12시간씩 상담실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줬어요. 40대 주부의 남편 외도 고민, 60대 남성의 은퇴 후 우울증, 30대 직장인의 번아웃 증후군. 다들 제게 위로를 받고 가지만 정작 저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어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5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구나.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어가는 제 얼굴이 보였어요. 입가에 팔자주름, 눈가에 잔주름, 목에 생긴 가로줄. 모두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립스틱도 바르지 않게 됐어요. 화장도 최소한만 했죠. 누가 봐줄 것도 아니고 뭐하러 꾸미겠어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내담자가 폭증했어요.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약이 밀려들었어요. 하루에 10명씩 상담하다 보니 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쉬고 어깨가 굳고 두통이 왔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최면 치료사를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최면 치료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즘 내담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특히 불면증이나 불안장애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었죠. 구인 광고를 냈어요. 강남 심리상담센터, 최면 치료 전문가 모집, 경력 우대, 급여 협의.
며칠 뒤부터 이력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40대 이상의 경력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력서가 하나 있었어요. 강도연, 30세, 임상심리학 석사, 최면치료 전문가 자격증 보유, 경력은 3년. 하지만 이력서에 공백이 있었어요. 최근 6개월간 무직이었어요. 왜 6개월이나 쉬었을까? 궁금했지만 일단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면접 날이 왔어요. 3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상담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는 게 보였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첫인상이 범상치 않았어요. 키는 180cm 정도. 차분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절제된 몸짓. 정장 차림이 잘 어울렸어요. 안녕하세요. 강도연입니다. 목소리도 좋았어요. 낮고 안정적인 톤이었죠. 앉으세요. 한수진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았어요. 이력서를 다시 펼쳤어요. 임상심리학 석사에 최면치료 전문가 자격까지 갖췄더군요. 강도연 선생님, 경력이 화려하신데 왜 우리 센터에 지원하셨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전 직장에서 성추행 누명을 쓰고 쫓겨났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똑바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떨리지만 진실한 눈빛이었죠.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6개월 전입니다. 강남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일했어요. 40대 여성 내담자를 최면 치료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치료 중에 에로틱 전이 현상이 일어났어요. 에로틱 전이 심리치료 과정에서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연애 감정을 갖는 현상이죠. 저도 상담사로서 겪어본 적이 있어요. 특히 여성 내담자가 남성 치료자에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이 저한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치료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거절했죠. 치료자와 내담자는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허위로 성추행 신고를 했어요. 최면 중에 제가 부적절하게 만졌다고요? 신체 접촉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결과는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한 달 동안요. 도연의 눈에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다행히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저를 해고했어요. 이미지 관리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무혐의인데도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전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최면이 풀리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저를 악마로 만들더군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진심으로 일하다가 누명을 쓴 사람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저도 25년간 상담사로 살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남성 내담자가 저한테 집착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그때의 두려움이 아직도 기억나요. 믿어주시겠습니까? 도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오랜 상담 경험으로 사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눈빛, 말투, 몸짓 하나하나가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제 대답에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모든 상담은 기록으로 남기는 걸 원칙으로 하죠. 당연합니다. 오히려 제가 원하는 바예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상담사의 손이었죠. 그렇게 도연은 제 센터의 직원이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20살 어린 남자. 그런데 왜 자꾸 그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요? 차분한 눈빛, 낮은 목소리, 따뜻한 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수진아.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도연이 출근한 지 2주가 지났어요. 센터 운영이 눈에 띄게 원활해졌어요.
그의 최면 치료 실력이 소문 그대로였어요. 내담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후기도 좋아졌죠. 강도현 선생님 덕분에 10년 된 불면증이 나았어요. 최면 치료받고 나서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추천합니다. 예약 시스템에 좋은 리뷰가 계속 올라왔어요. 도현은 조용하지만 효율적으로 일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점심시간에는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으며 상담 기록을 정리했죠. 말수는 적었지만 필요한 말은 정확하게 했어요. 원장님, 오늘 박지민님 상담 시 불안 수치가 높았어요. 다음 회기에는 심화 최면을 추천해요.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불면증이 극심해졌어요. 밤마다 2시간도 채 못 자고 하루 종일 피곤에 시달렸어요.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마셨어요. 그래도 졸음이 쏟아졌죠. 상담 중에 내담자 이야기를 놓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피부도 거칠어지고 머리카락도 푸석해졌어요. 이러다간 쓰러지겠어. 스스로 생각했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마지막 내담자가 나가고 센터에는 저와 도연만 남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도연이 상담 기록을 정리하다가 저를 봤어요. 원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불면증이 심해서 약도 안 듣네요. 얼마나 못 주무시는데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1~2시간. 도연이 의자를 당겨 제 앞에 앉았어요. 최면 치료가 효과적일 거예요. 순간 망설였어요. 치료자가 치료를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25년간 상담사로 살면서 남한테 도움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상담실로 가시죠. 빈 상담실에 둘만 남았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건물 전체가 고요했어요. 아래층 카페도 문을 닫았고 주차장도 텅 비었어요. 도연이 조명을 낮추고 라벤더 향 디퓨저를 켰어요.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어요. 원장님, 긴장을 풀고 누우세요. 저는 천천히 상담용 리클라이너에 누웠어요. 희미한 간접등 아래 도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30세라고 하기엔 성숙한 얼굴이었어요. 눈을 감으시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들려왔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반복되는 호흡 유도에 몸이 이완되기 시작했어요. 긴장됐던 어깨가 풀렸어요. 뭉쳤던 목도 편해졌어요. 도연의 손가락이 제 관자놀이를 가볍게 눌렀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당신의 몸이 가라앉아요. 점점 더 깊이. 의식이 몽롱해졌어요.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당신의 무의식과 대화하겠습니다. 도연의 손이 제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솔직해져도 괜찮아요. 여기선 당신이 숨긴 모든 것을 꺼내도 돼요. 그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나요? 전 너무 외로워요. 무의식이 말했어요. 제 안에 숨겨뒀던 진짜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24년 동안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최면 상태에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의 손이 제 뺨에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 손길이 머물렀어요. 따뜻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누군가 절 여자로 봐줬으면. 숨이 가빠졌어요. 만져줬으면 원해요. 도연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천천히 어깨를 감싸며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요. 네. 최면 상태였지만 모든 게 느껴졌어요. 그의 손이 목덜미를 거쳐 천천히 제 팔을 타고 내려왔어요.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계속할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네. 도연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깍지를 끼듯. 천천히 손바닥에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도연이 아주 가까이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30cm도 안 되는 거리.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최면 끝났나요?
아니요. 하지만 이건 치료가 아닌 것 같아요. 알아요. 저도 느꼈어요. 그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는 순간 오랜 시간 참았던 떨림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한 키스였어요. 그의 손이 제 뒤통수를 감쌌고 저는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숨이 차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 전 선을 넘고 있어요. 전 이미 넘었어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주 2회 최면 치료를 받기로 했지만 실상은 치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화요일과 금요일 밤 9시. 마지막 내담자가 나간 후 상담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어요. 원장님,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 봐도 될까요? 도연의 목소리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최면 치료라는 명목이었지만 우리 모두 알았어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는 걸. 최면 상태에서 저는 더 솔직해졌어요. 당신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같은 걸 느꼈어요. 도연이 속삭였어요. 점차 치료자와 내담자의 경계가 흐려졌어요. 회기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세 번째 최면 치료였어요. 수진 씨, 오늘은 제가 직접 긴장을 풀어드리겠어요. 도연이 제 뒤에 섰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여기 너무 뭉쳐있네요. 아파요. 아니요. 좋아요. 도연의 숨소리가 제 귀 가까이에서 들렸어요.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수진 씨, 전 지금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요. 그의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팔을 타고 내려와 손을 잡았어요. 이건 선을 넘는 거예요. 이미 넘었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돌아서서 그를 마주봤어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수진 씨, 제가 후회하실까봐 두려워요. 후회 안 해요. 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먼저 그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저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가 속삭이며 키스했어요.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깊고 간절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숨이 차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를 원한 건 처음이에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오늘 밤 제 차에 같이 있어도 될까요? 네. 우리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도연의 차 안은 좁았지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희미한 주차장 조명 아래 우리는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더 깊고 뜨겁게. 그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고 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어요. 수진 씨, 당신은 아름다워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제 눈엔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차 안에서 함께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안고 키스하고 뜨거운 숨을 나눴어요. 집에 가야죠. 제가 말했지만 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이대로. 도연이 저를 더 꽉 안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녁 최면 치료 시간은 여전히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치료라는 이름이 무색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원했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오늘도 치료받으러 오셨나요? 도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주 긴급한 치료가 필요해요. 어떤 증상이신데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도연이 웃었어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같은 증상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치료 방법이 있나요? 하나 있죠. 더 깊이 빠지는 거. 우리는 키스했어요. 매번 새로웠고 매번 설렜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강민은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요즘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지만 뭔가 의심하는 게 느껴졌어요. 강민이 제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뭔가 있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연과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그의 손길이 채온이 숨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이상해.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강민의 의심이 점점 깊어졌어요. 어느 날은 제 핸드폰을 몰래 뒤졌어요. 운 좋게도 도연과는 카톡을 거의 안 했어요. 센터에서 직접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강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당신 센터에 남자 직원 뽑았다며. 네. 최면 치료사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30살인데 왜요? 강민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재밌네. 50살 여자가 30살 남자랑 일한다. 업무상 필요해서 뽑았어요. 그래, 정말 업무만? 강민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강민이 이상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네. 한수진 남편입니다. 제 와이프가 운영하는 센터 직원 좀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강도연이라고 30살 남자요. 네. 비용은 상관없어요. 자세히 캐주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강민이 사설 탐정을 고용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도연 씨,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당신을 조사하고 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어떡하죠? 일단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요. 증거를 남기면 안 돼요. 우리는 당분간 저녁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을 끊을 순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짙은 화장, 붉은 립스틱, 그리고 도발적인 눈빛. 최면 치료 예약하고 싶은데요. 강도연 선생님으로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미선이요. 예약을 받고 일주일 후 상담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미선이라는 여자,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내담자가 아니었어요.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고 말투가 계산적이었어요. 원장님, 강도연 선생님, 정말 실력이 좋으시다면서요. 최면 치료 전문가세요. 혹시 개인적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나요? 퇴근 후에요. 귀에 거슬리는 질문이었어요. 저희는 근무 시간 내에만 상담해요. 아, 그렇군요. 아쉽네요. 김미선이 웃었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상담 당일 저는 일부러 옆방에서 소리를 엿듣고 있었어요. 도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미선 씨,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가요? 불면증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6개월 전부터요. 6개월. 도연이 전 직장에서 나온 게 6개월 전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최면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도연의 유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김미선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선생님, 손 좀 잡아주실래요? 치료에 필요하지 않아요. 외로워요. 혼자는 무서워요. 김미선 씨, 경계를 지켜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김미선은 계속 집요하게 요구했어요. 어깨가 아파요. 마사지 해주실 수 있나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물리치료를 권해요. 선생님만 믿고 왔는데 목소리가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명백한 에로틱 전이었어요. 그것도 의도적인. 치료가 끝나고 김미선이 나갔어요. 저는 도연을 불렀어요. 방금 그 사람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의도적이었어요. 혹시 전 직장의 그 내담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왜 또 나타난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지 않은 징조예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일주일 후 김미선이 다시 센터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경찰과 함께였어요. 저 사람이 저를 성추행했어요. 김미선이 도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최면 치료 중에 몸을 만졌다고요? 증거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녹음 파일이요. 여기. 김미선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재생된 파일에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편집된 거였어요. 손을 잡겠습니다라는 부분만 잘라내서 마치 성추행처럼 들리게 만든 거죠. 이건 조작이에요. 도연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일단 서에서 조사받으셔야겠어요. 경찰이 도연을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저는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세요. CCTV는 상담실 안에 없어요. 내담자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상담실에는 CCTV가 없었어요. 도연이 끌려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김미선이 제 앞을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원장님, 유부녀가 20살 어린 남자랑 놀아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웃으며 나갔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건 누군가의 계획이었어요. 김미선은 미끼였고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강민이 집에 들어왔을 때 비웃고 있었어요. 재밌는 소식 들었어. 당신 센터 직원이 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받는다며?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지. 강민이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30살짜리 남자 데려다 놓고 뭐 했을지 뻔하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짓말. 당신 요즘 표정 봐. 딱 바람 피우는 여자 표정이야. 강민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셨어요. 좋은 소식 하나 더 알려줄까? 뭔데요? 이혼 소송 준비 끝났어. 당신 부정행위 증거 다 모았고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게 할 거야. 아버지가 물려준 건물. 그것도 내 거야. 혼인 기간 24년 동안 내가 기여했으니까. 넌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야. 그 애송이랑 함께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도연의 성추행 누명,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린 강민의 이혼 소송. 두 개의 덫이 동시에 저를 옥죄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50년을 억눌려 살았어요. 이제는 맞서 싸울 거예요. 김미선의 자백 녹음과 함께 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도연도 함께였어요. 담당 형사님께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어요. 이건 명백한 무고예요. 김미선은 다음날 자진 출석했어요. 이강민 씨로부터 금전을 받고 허위 진술했어요. 강도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도연에 대한 혐의는 완전히 풀렸어요. 하지만 이제 강민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 좋아. 분류는 어쩔 건데? 재산 분할은 무조건 받아낼 거야. 저도 준비가 돼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6년간의 증거를 모았어요. 강민이 보낸 문자들. 쓸모없는 여자애도 못 낳는 것이 당신 아빠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주변 증언도 모았어요. 한 원장님 남편분 항상 험한 말 하시더라고요.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가정법원 4층 법정. 양쪽 변호사가 자리에 앉고 판사님이 입장하셨어요. 강민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어요. 피고의 명백한 불륜 행위로 혼인이 파탄났어요. 주차장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밤 11시 저와 도연이 손잡고 걷는 장면. 창피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0%를 청구해요. 이번엔 제 변호사 차례였어요. 판사님,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어요. 6년간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을 가했어요. 우울증 약 복용 기록이 제출됐어요. 강민의 악독한 문자들이 화면에 하나씩 떴어요. 애도 못 낳는 년. 50 넘어서 뭐가 그리 바쁘냐? 당신 아빠 없었으면 거지였을 거야. 법정이 술렁였어요. 강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또한 원고는 피고를 모함하기 위해 제3자와 공모했어요. 김미선의 자백 녹음이 재생됐어요.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원장님, 남편이 돈 주고 시켰어요. 강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정숙.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 측 증인 신청 있어요. 네, 판사님. 도연이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피고의 직원이자 연인이에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한수진 원장님은 24년간 정서적 학대 속에서 살아왔어요. 남편으로부터 여자로서의 존중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한수진 원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법정에서 울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판사님이 심리를 마치고 말씀하셨어요. 양측 주장을 충분히 검토했어요. 2주 후 선고하겠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강민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싸울 거야. 도연이 제 앞으로 나섰어요. 더 이상 협박하지 마세요. 원장님은 제가 지켜요. 저는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가요, 도연 씨. 우리는 강민을 뒤로 하고
법원을 나섰어요. 2주 후 선고일.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와 부부관계 거부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다. 강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위자료 5천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 재산 분할은 원고 20% 피고 80%로 한다. 특히 피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은 100% 피고 소유로 인정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도연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수진 씨,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5월의 햇빛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끝났어요. 도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이혼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강민은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집을 나갔어요.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을 지킬 수 있었어요. 센터도 정상화됐어요. 도연은 복직했고 내담자들도 다시 돌아왔어요. 센터는 예전보다 더 번창했어요. 예약은 한 달치가 꽉 찼고 직원도 2명 더 뽑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변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고 미소가 자연스러웠어요. 50세지만 40대처럼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도연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를 인정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도연이 말했어요. 이젠 남의 시선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센터 일을 마치고 도연과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저랑 같이 살래요. 도연이 갑자기 멈춰서며 물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같이 살자고요. 네. 매일 아침 눈 뜨면 옆에 수진 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연이 제 2 손을 잡았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늙어가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한 달 후 저는 도연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한강뷰가 보이는 40평대 아파트였어요. 우리 집이에요, 수진 씨.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 그 말이 좋았어요.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하고 하나하나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 갔어요. 거실엔 큰 소파를 놓고 안방엔 킹사이즈 침대를 뒀어요. 완벽해요. 정말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샤워를 마친 도연의 머리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어요. 수진 씨,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저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연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수진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그만 거짓말해요. 진심이에요. 제 눈엔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리고 천천히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수진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저도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행복할 거예요. 도연이 저를 더 꽉 안아줬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느꼈어요. 말없이 하지만 뜨겁게. 그의 숨소리가 체온이 떨림이 모두 전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됐어요. 밤은 깊어갔고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도연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당신 옆에선 항상 잘 자요.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아침 먹으러 갈까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출근했어요. 저녁엔 함께 요리하고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가끔 물었어요. 20살 차이인데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비결이죠.
도연은 제 주름도 백발도 늙어가는 몸도 사랑해줬어요. 저는 도연의 젊음도 미숙함도 모든 걸 사랑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센터는 더욱 성장했고 저희는 매일 행복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출근하고 저녁엔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수진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상자 안엔 반지가 있었어요.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도연 씨, 눈물이 났어요. 전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수진 씨를 평생 사랑할 자신은 있어요. 같이 늙어가요. 함께요. 저는 그를 끌어안았어요. 반지를 끼우며 도연이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수진 씨.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센터 직원들과 내담자 몇 분이 와주셨어요. 원장님, 정말 예뻐요. 행복하세요. 51세에 처음 입어보는 웨딩 드레스였어요. 아름다워요, 수진 씨.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저도요. 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전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어요. 로마, 베니스. 손을 잡고 걸으며 우리는 수없이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해요, 도연 씨. 저도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걸.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지금 저는 52세예요. 도연은 32세예요. 아직도 20살 차이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사랑하고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50년을 억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됐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용기. 선을 넘을 용기. 아, 여러분. 이 나이 되면 사랑이란 게 새로워 보이기도 해요. 마음 가는 대로 용기 내서 사는 게 제일 소중해요. 따뜻한 품으로 서로를 안아주며 지내세요.